관절염 있으시다 그랬죠? 네. 미아원 청소. 지금 일을 하시는 잠깐해요. 계단은 가다가 계단이 너무 많이 올라갈 때는 앉았다 쉬었다 주저앉았다 하고 그러죠. 이것도 힘든 일이시다. 그렇죠. 관절도 안 좋으신데. 힘들게 하죠. 자꾸 올라가죠. 자꾸 올라가죠. 내려갈 때도 그냥 못 내려가고 자꾸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 잡는 데 힘을 주고 내려가죠. 일할 때는 좀 느리게 하죠. 이제 아까 싸운 그 간식 드시나 보다. 과일은 먹기 쉽고 항상 당도 걱정하면서도 또 건강하게 먹으면 팍팍하니까 같이 먹으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과일이랑 건강류랑 같이 많이 먹죠. 당뇨는 전 단계라고 소리가 지금 몇 년째 들었거든요. 근데 아직 약은 안 먹고 있어요. 항상 불안하고 음식으로 많이 이것저것 먹고 있죠. 오자마자 샌드위치 드시는 거예요? 마요네즈도 듬뿍 뿌리시고. 근데 너무 많지 않나요? 그래도 나름 약간 네. 채소를 많이 넣으시는데요? 네. 전 샌드위치를 많이 먹고 있어요. 야채를 듬뿍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살이 좀 찌니까 걱정돼서 그렇게 먹으면 좀 덜 찌를 것 같아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를 저렇게 4조각씩 드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드시는. 예. 간식을 먹는 습관이 당을 관리하는 데서 절대 좋은 습관은 아니거든요. 건강하게 관리하고 먹고 있거든요. 근데 살이 자꾸 쪄요. 원인이 뭔지 뱃살이 늘어나서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화순 씨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근데 그렇게 심한 비만처럼은 안 보이시는데 연쇄 질환들이 많은 게 저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나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을 하시거나 혹은 나는 아직 비만은 아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더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보이는 게 아니라 살이 찐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들 중에서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이화순 씨처럼 체지방이 유난히 많이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숨은 비만인들이 오히려 연쇄 질환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오늘은 연쇄 질환의 숙주가 이미 비만으로 밝혀진 거 아닙니까? 네, 밝혀진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또 다른 원인이 있나요? 왜냐하면 비만도 사실 비만이라고 총칭을 해서 불러서 그렇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이 비만이 어떻게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질환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비만의 원인이 모두 다르다. 그렇다면 이화순 씨는 이화순 씨만의 원인이 있겠네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보면 눈에 띄는 질환이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몸의 피곤함을 느끼고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시면서 저린 증상을 겪으시는데 네. 이를 뇌경색 후유증이라고 이화순 씨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제 생각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이런 증상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면 갑상선은 우리 목에 있는 네네.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갑상선에서는 아주 중요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이 뭐냐면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또 중요한 곳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칼로리 소모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칼로리 소모에도 영향을 미쳐요? 와, 이건 몰랐던 사실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칼로리 소모와 관련 있는 또 다른 호르몬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사실 이게 체중 증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칼로리와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다 하면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칼로리와 관련된 호르몬이요? 네. 어떤 호르몬이 있죠? 네, 바로 식욕 조절을 담당하는 렙틴 호르몬입니다. 렙틴 호르몬은 뇌 시상하부에서 더 먹어라, 그리고 그만 먹어라 명령을 하는 호르몬인데요.
사실 식욕 조절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렙틴 호르몬이 망가지게 되면 결국은 식욕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엄청나게 폭식을 하거나 혹은 끊임없이 먹게 되는 음식 중독 증상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렙틴 호르몬에 갑상선 호르몬이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렇군요. 국내에서 진행한 쥐 실험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일으킨 쥐에서는 렙틴 호르몬의 분비가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이 렙틴 호르몬은 사실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나와도 안 되는 아주 일정한 상태를 잘 유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 저하로 인해서 렙틴이 너무 많이 나오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렙틴 호르몬이 고장나버리는 렙틴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갑상선 기능 저하가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을 고장나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지금 딱 이화순 씨 생활 모습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화순 씨가 영상에서 계속 뭔가를 드셨잖아요. 이게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화순 씨의 질병의 법칙입니다. 바로 조절되지 않는 식욕, 즉 음식에 중독된 모습입니다. 식욕 조절 중추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음식을 찾게 되고 결국은 체지방이 더욱 쌓이고 심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화순 씨는 렙틴 호르몬의 수치가 안 좋은 상태이신가요? 네, 검사를 해봤는데 역시나 지금 렙틴 호르몬 저항성이 오신 상태세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식욕 조절이 되기 어려우신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내 식욕을 주체 못하게 된다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식욕 조절 호르몬 자체가 망가져 버리게 되면 사실 다음 문제들이 연이어서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결국 식욕이 조절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몸에서 끊임없이 체지방이 쌓이게 되면 그 다음에 몸에서 오게 되는 신호가 있는데요. 바로 통증인데요. 통증. 네, 지금 이화순 씨도 아까 영상에서 보면 통증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데 네. 관절염이 사실 그렇게 심각한 말기 상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행이나 또 일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만큼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굉장히 통증을 심하게 느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중장년분들 중에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체지방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네, 연관이 아주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무릎 같은 관절염 통증뿐만이 아니라 온몸의 통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국내 한 연구팀에서 40에서 79세 1,530명을 대상으로 체지방 비율과 통증과의 관계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여성의 경우 근육량 대비 체지방 비율이 증가할수록 전신 통증이 증가하였고 체지방량이 증가할수록 근골격계 통증이 커졌다고 합니다. 체지방량의 증가가 전신의 통증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화순 씨는 이 통증을 더 심화시키고 또 체지방 고착화까지 더더욱 악화시키는 아주 나쁜 습관을 하나 더 갖고 계신데요. 뭘까요? 네, 이화순 씨의 영상을 화면으로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네네네. 과일을 굉장히 많이 드셨거든요. 과일은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저도 실제로 아이들에게 과일을 좀 많이 먹이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중장년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영양학 박사로서 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네네. 이야기는 이런 생각은 제발 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과일 속에는 체지방을 늘리고 몸의 통증도 증가시키는 아주 무서운 이것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화순 씨 질병의 법칙 그 두 번째는 바로 과당입니다. 아, 과당. 과당은 말 그대로 과일 과자에 엿당자를 쓰는데요. 과일 속에 들어있는 아주 단 엿이나 사탕 같은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로 다냐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설탕의 단맛을 100이라고 했을 때 과당의 단맛은 무려 173이나 됩니다. 173이라고요? 과일 속에 당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고요? 네, 이 과당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간단하게 시각화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각설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각설탕 한 개가 약 3g 정도 3g.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각설탕이 바나나 한 개에 각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면 몇 개예요? 바로 바나나가 좀 큰 바나나라면 네. 약
9개 반 정도의 각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 하나예요? 네, 좀 큰 그렇게 사이즈라고 많이? 했을 때. 네. 어머 세상에 생각보다 많다. 왜냐면 각설탕 하나면 그냥 웬만한 컵에다가 이렇게 녹여 먹으면 설탕물이 되거든요. 예, 근데 9개 반이라고요? 더 놀라운 건 자, 포도 한 송이 각설탕 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개예요? 포도 한 송이, 약간 좀 큰 송이로 약 500g 기준으로 했을 때 네네. 각설탕을 무려 23개 정도 드시는 거랑 거의 같아요. 야, 네, 거기다 과당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흡수가 매우 빠르다는 겁니다. 결국 빠르게 체지방을 늘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을 불러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과당으로 인한 체중 증가는 굉장히 빠르게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화순 씨가 유난히 통증을 심하게 느끼고 체중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이화순 씨 비만의 뿌리이자 연쇄 질환의 숙주가 숨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화순 씨의 비만의 뿌리가 되는 두 가지 법칙이 다 나왔는데요. 네. 렙틴 호르몬의 망가짐으로 인한 식욕 조절 불가, 그리고 계속된 과당 섭취로 인한 빠른 체지방의 증가. 이 모든 것은 결국 한 가지 반응으로 모이게 됩니다. 네. 그게 뭐냐?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네. 이화순 씨 비만의 뿌리이자 연쇄 질환의 숙주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궁극적인 나쁜 반응인데요. 결국 통증이 생기는 것도 염증 때문이거든요. 체지방이 늘어나면서 염증 물질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통증이 엄청나게 생기고 또 다른 연쇄적인 질환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세 개의 질환을 앓고 있는 이역가예요. 세 가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3중 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관절염인가 아이고, 퇴행성 관절염. 유방 양성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아, 유방 종양. 오늘 첫 번째 사례자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 것 같죠? 아이고 아파. 관절염이 아이고. 있으셔서 다리를 저렇게 하고 일을 하시네요. 근데 저 농사일이 힘든데. 아. 다리가 아파서 여기가 막 저기 막 통증이 오고 막 쑤시고 막 매일 아팠었죠. 아이고. 이렇게 덥다니. 아유. 아유, 지금 너무 덥죠. 그래도 뭐 보니까 뒤에 보냉 가방을 가져오셨네요. 반일할 때는 정말 이 보냉 가방 필수일 것 같아요. 시원한 물이 최고잖아요. 아이고 울어. 아유. 아이고, 참 진짜 걸으실 때마다 저게 무슨 고통이실까. 아, 진짜 어정쩡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네. 더울 때는 소금 같은 거 조금 먹는 게 에? 좋다고 그래서 먹게 됐어. 아, 저는 얼음을 드시는 줄 알았더니 소금을 드시는 거예요? 이게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러신 것 같은데. 아, 저거 뭐죠? 믹스 커피를 보온병에다가 그걸 양푼에다 담아서 또 타요? 와. 아니, 저것도 진해 보이는데 2개를 더 타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말라. 아니, 땀을 저렇게 많이 흘리시는데 물을 안 드시고 커피를 드시네. 물은 비려서 잘 안 먹게 돼. 아. 치킨 같은 거, 미숫가루 같은 거. 그리고 아이스커피 같은 거요. 그러니까 맹물을 싫어하시는 거네. 네. 뭔가를 타야 되는. 아이고 시원해.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다 먹지. 짜장면 같은 거, 짬뽕 같은 거 그런 거요. 배달 시켜 드시는구나. 구급수면 안 돼요. 많이 먹여. 정말 맛있게 드시네. 국물까지. 국물 저것이 정말 시원하죠. 아이고 맛있네. 시원하고. 너무 물은 적게 드시고 네. 짠 음식만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달거나 짠 음식들은 몸에 삼투압을 유발하기 때문에 수분을 오히려 배출을 시키거든요. 저는 별론데요. 물 대신 저기 쑥바 있잖아요. 그걸 하루에 한 4개, 5개. 일 가서도 먹고 집에 오서도 먹고요. 고지혈증 약만 챙겨 먹고 있습니다. 고혈압도 있으시고. 예, 근데 왜 신경 안 써지는 거예요? 그냥 안 쓰게 돼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여기 가슴이 10개가 아프고 그러더니 무슨 조그맣게 혹이 생겼나. 아이고 목말르다 하고 시원한 것 좀 먹어볼까. 시원한 거 못 드신다고 하니까 한번 보죠 뭐. 자, 이번에 정말 좀 물을 드셨으면 좋겠는데 통을 보니까 또 물은 아니에요. 물을 저런 사각통에 담아놓진 않죠. 과일. 물을 잘 안 마시니까요. 수박 같은 거 방울떡마다 먹으면 갈증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요. 물 대신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안 움직이시네요. 왔다 갔다 하는. 너무 녹초가 돼갖고 조금 누웠다 일어나야 저기 더 힘들어요. 국수. 낮에도 짬뽕을 드셨는데. 잔치국수 같은 거는요, 요즘 많이 먹어요. 먹고 싶을 적에는 한 그릇 반도. 그냥 막 미끈미끈해서 잘 담아가요. 대식가시네. 면을 워낙 좋아하시죠. 네. 어우, 이거 뭐 뭐죠? 타시는 거지? 뭐 육수 육수만 만드시는 내시는데 건가? 간장을 많이 타신다. 저 액젓이에요? 액젓이구나. 간장도 아니고. 액젓을 너무 많이 넣으시는 거 아닌가? 콸콸. 색깔이 까매졌는데? 야, 이러면 못 먹을 것 같은데? 너무 짜서. 조금 짜게 먹는 게 저는 입맛이 맞죠. 국수를 먹으려면 조금 간간해야 제맛이 나죠. 그래요, 짭짤한 게 맛은 있죠. 당기고. 거기 또 김치도. 그렇지. 이러면은 소금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맞아요. 물 잘 안 마셔. 별로 그렇게 마시고 싶지가 않아. 과일이 물이 많잖아요. 그냥 그런 걸 먹고 싶어요. 이게요. 이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저 연배에 계신 분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운데. 자, 이옥하 씨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일단 지금 삼중혈관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중장년에 많이 갖고 있는 3가지, 쓰리고라 불리는 질환들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혈압이 높은 고혈압, 고혈압. 그리고 지질이 많은 고지혈증, 그리고 당이 높은 당뇨, 이 3가지를 이제 혈관 쓰리고 질환이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이 혈관 질환들이 약을 드셔도 잘 관리가 안 되고 더 심해지는 상태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여름이 네. 이런 상황을 겪기가 너무나 쉬운 계절입니다. 네. 왜 여름에 혈관 질환들이 더 심해지는 거죠? 사실 그건 지금 이옥하 씨의 생활 모습에서도 보였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질병의 법칙, 바로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네, 우선 여름이 되면 간이 센 음식들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우니까 입맛을 잃기가 쉽고 사실 뭘 먹어도 이게 맛있다고 느끼지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조금 더 매콤하거나 조금 더 짭짤하거나 이런 음식들을 먹고 싶은 현상을 겪게 되는데 네. 아마 이옥하 씨는 지금 드셨던 그런 음식들이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더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름에는 나트륨 양의 섭취 자체도 많지만은 몸속의 나트륨 농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네, 그게 뭐냐면 바로 탈수 현상입니다. 여름은 바로 이렇게 몸속의 수분이 굉장히 적어지는 탈수 현상이 일어나기 아주 쉬운 계절입니다. 땀을 엄청나게 많이 흘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빠져나가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땀샘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하게 수분을 배출하고 수분을 몸에 유지하는 기능, 이게 제대로
활동이 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상태에서 나트륨까지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 몸에 녹아있던 나트륨의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고나트륨 혈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나트륨 혈증은 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 이게 뇌가 수축이 되면서 심하면 뇌혈관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에? 그러면 그게 뇌출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오. 바로 뇌출혈이 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오카 씨의 생활 모습을 보게 되면 이 탈수 현상을 굉장히 부추기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그래요? 특히나 이제 커피 드시면서 물을 많이 타서 드시니까 나는 커피를 마시지만 물을 함께 섭취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분을 더 많이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먹기는 먹지만 그 수분이 몸에 보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효카 씨는 지금 몸속 수분을 더 빠져나가게 하는 행동을 하고 계시다는 건데 심각한 탈수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바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탈수 현상이 아마도 만성적으로 되어 있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몸속에 수분이 3% 이상 감소한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 이것을 만성 탈수 상태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상태면 오히려 굉장히 더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탈수 현상이 심해지게 되면 고나트륨 혈증을 유발해서 혈관이 터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아까 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탈수 현상은 혈관이 터지는 것뿐만 아니라 혈관을 오히려 막히게도 하거든요. 에? 탈수 현상이 어떻게 혈관까지 막히게 하죠? 네, 탈수 현상이 심해지면은 바로 이런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혈액 속에도 수분이 없으니까 혈액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덩어리지게 되는 피떡. 거거든요. 그렇죠. 한마디로 피떡 혈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피떡이 돌아다니다가 뇌혈관에 맞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뇌경색이 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탈수 현상이 여름철 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야. 자, 그런데 이런 만성 탈수 현상이라는 게 흔한 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막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나는 한 번도 갈증을 너무 심하게 느껴서 뭐 힘들어 본 적은 없는데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만성 탈수 현상의 문제는 내가 탈수인지 모르고 계시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타는 듯한 갈증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아, 바로 만성 탈수는 은밀하게 시작이 되거든요. 몸의 수분이 점점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아마도 이오카 씨에게도 일어나신 건데요. 바로 두 번째 질병의 법칙은 은밀한 탈수입니다. 탈수 현상이 어떻게 은밀하게 올 수가 있죠? 제가 아까 만성 탈수가 몸의 수분이 3% 정도 지속적으로 감소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우리 장기나 혈관에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다만 치명적인 만큼 증상으로 잘 발현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피로감을 좀 심하게 느끼거나 이런 정도거든요. 거기다가 중장년층은 다양한 만성질환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뇌에 있는 갈증 센서의 기능도 또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어라라고 하는 지시하는 뇌의 활동 자체도 아주 둔해져 있을 수 있겠죠.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쉽게 느끼기가 힘든 겁니다. 자, 그럼 만성 탈수 상태는 우리가 전혀 못 느끼는 건가요? 네, 만성질환이 심한 분들 중에서는 이제 느끼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효카 씨가 이렇게 만성 탈수 증세를 보이고 계시는데요. 그걸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떤 증세죠? 네, 지금 이효카 씨는 관절염 증상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맞아요. 사실은 이런 만성 탈수 현상도 관절염 증상을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관절염하고 탈수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수분 하면은 막 피부, 뭐 혈액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우리의 뼈를 지켜주는 연골이 수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사실은 연골을 이루는 구성 성분 자체가 65에서 8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연골 수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마주한 연골 표면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면서 관절의 움직임에 필요한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이 많아야 부드러워지는군요.
그런데 연골의 수분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연골의 탄력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고 네. 또 충격을 흡수하는 그 중요한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골이 더 쉽게 마모가 되고 닳아서 이 뼈들끼리 직접 마찰을 일으켜서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통증은 더욱 심해지게 되죠. 이런 현상을 연골 탈수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호카 씨는 몸이 전반적으로 수분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신 거예요. 와, 이 만성 탈수가 그냥 물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연골 탈수까지 일으킨다고 하니까 충격적이고요. 오늘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물을 마실 때는 생수를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왜냐하면 물도 종류가 많거든요. 뭐 보리차나 둥글레차나 이걸 끓여서 수시로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김현욱 아나운서가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물을 많이 먹어야 한다라는 말은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어떤 물을 드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의 종류. 네. 네. 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중장년은 갈증조차 제대로 못 느낄 만큼 몸의 여러 기능들이 떨어져 있고 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나쁜 음식들과 나쁜 생활 습관들 때문에 안 좋은 게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몸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의 중장년은 물도 잘 가려서 드셔야 하는데요. 자, 생수가 기본이라고 본다면 이걸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는 물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되는 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